뭐냐면 121번 문제를 보니까 이제 얘가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I 121번 문제 연립 부등식에 대한 문제예요. 얘도.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니까 주어져 있는 놈의 식들이 둘 다 이제 2차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그 두 2차식의 공통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구했는데 그걸 만족해주는 정수 x라는 친구가 오로지 한 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x가 정수일 때 그 친구가 무조건 몇 개가 돼야 된다? 한 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를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 위에 있는 식을 우리가 이제 연립하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a의 꼴로 인수분해가 되고 그 친구가 0보다 우리가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곱이에요. a 제곱이에요? 미안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주는 거야? 우리가 얘의 해가 두 가지 경우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네. x의 값이 0보다 크거나 또는 x의 값이 a의 제곱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은 경우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x의 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a의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거나 또는 뭐가 되는 거야? x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게 그쵸. 요 a라는 친구가 항상 어때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죠. 우리가 a 제곱이라는 거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게 a의 값이 0이 되면은 실제로 얘가 됐던 a가 0일 때에는 우리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x의 값은 그냥 0이 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되는 거고요. a가 만약에 0이 안 된다는 얘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a 값이 무조건 a 제곱이 양수가 나와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네. 맞죠?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a가 0이 아니라면은 그때는 우리가 x값의 범위를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지 위의 식처럼 표현하게 되면 사이값으로 다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2차 방정식의 해로 표현이 되지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니면 이걸 여러분들이 사실은 뭐 그래프로 이해를 하셔도 전혀 문제가 될 거는 없죠.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냐? 요렇게 생긴 우리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무슨 축보다? x축보다 위에 있을 때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래프상으로 0이라는 점과 a제곱이라는 점을 지나는 아래로 볼록이라면 그때 우리가 이 범위 아니면 이 범위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우리가 여기가 이제 y축이 되고요. 여기를 이제 x축이라고 얘기하시면 여기가 0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친구는 그럼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a제곱이 그럼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요렇게 돼서 a가 0일 때에는 그냥 0이라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니? x축보다 위에 씨발 그럼 모든 실수가 되는 거 아니야 이때는? 미안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니? 그럼 이렇게 되면 x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x제곱은 양수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럼 사인값 되는 거 아니에요? 네, A 범위가 이미 주어져 있어요. 네. 그래요? 그래요? A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미친 그래서 A가 0부터 어디까지래요? 그럼 0은 안 되는 거야 A 값은? 그럼 얘 안 되는 거네 옌병 그쵸? 씨발 뭐 한 거야? 그래서 A가 0이 아닐 때는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네. 그럼 이제 A제곱이라는 친구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되는 거야? 0부터 2까지가 되는 거니까 0부터 2라는 어떤 값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얘기해 주면 되겠죠. 음수가 되거나. 그럼 그 상태에서 우리가 밑에 거를 정리를 해서 풀어주시면은 밑에 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좀 밑에다가 이제 빼서 푸시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4ax에다가 밑에 게 우리가 뒤에 상수항을 합차 공식으로 그렇지 우리가 2a 마이너스 1과 2a 더하기 1이 0보다 작다라는 걸로 보시면 얘가 인수분해가 x 빼기 2a 마이너스 2라고요. 그쵸? 네.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a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 건데 네. 당연히 어떤 상황이든지 이 값이 양수든 음수든 1을 더한 값이 더 클 테니까 그때 x 값의 범위는 2a 플러스 1이라는 친구와 그 다음에 2a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 사이에 들어있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줘야 되는 거냐? 아래 것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요 상태랑 공통의 공통 범위를 우리가 수직선상에 표현했을 때 공통 범위에서 나오는 정수 x의 개수가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제 뭐가 돼야 되는 거니? a 값의 요 범위가 아까 a 값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0보다는 크고 루트 2까지가 되는 거니까요. 사실은 요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올 수 있냐면은 1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2루트 2 플러스 1까지의 값들이 될 거고 요 친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부터 시작을 해갖고 어떻게 되는 거니? 2루트 2 마이너스 2까지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1까지가 이렇게 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친구를 먼저 밑에 거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좀 해줄 것 같으면은
실제로 지금 x의 값이 어떤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2a 더하기 1이라는 친구가 1과 그 다음에 2루트 2면은 예를 들면 여기가 2쯤이고요. 여기가 1.4 취급하면은 한 3.8 정도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3과 8 사이에 2쯤 어딘가에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네. 여기보다는 큰 쪽에 있으면서 여기 어딘가에 와 있는 a의 값 사이와 또 이쪽으로 막 이렇게 와 있는 거잖아. 네. 그럼 여기는 또 이제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여기 0이라고 잡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마이너스 1이라고 잡고요. 근데 왜 2점 얼마예요? 아닌가? 1.4니까 2.8이니까. 아, 3점 얼마. 아, 그럼 2점 얼마. 그러니까 3점 얼마인데 어쨌든 이 안에 대충 한 이런 데 값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 친구는 또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2루트 2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는 1.4 정도가 1점 얼마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라인 안에 또 이제 이렇게 들어가 갖고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쪽 부분을 색칠을 해줄 수가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뭘 만족해 줘야 되는 거야? 0과 2 사이에 있는 0과 2 사이가 어디야? 여기지. 이쯤에 있는 어떤 a 제곱이라는 값의 범위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공통 부분을 구하면 이런 범위가 될 거 아니야. 네. 여기까지는 이해 가죠? 네. 그럼 대충 이런 데의 범위를 우리가 이제 2루트 2 플러스 1 정도라고 아니 2루트 2에서 우리가 요 범위를 갖다가 1 사이에 있는 범위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요쯤의 범위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주면 되는 거니? 0과 2 사이에 있는 어떤 범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야. 네. 그랬을 때 이거보다는 작으면서 요때 값보다는 컸을 때의 정수의 개수가 몇 개가 되게 만들어주는 한 개가 만들어주는 모든 실수 우리가 a의 값을 갖다가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네요. 그쵸? 그럼 일단은 우리가 이 정수인 해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안에서 될 수 있는 게 1이요. 1이 될 수도 있는 거지. 1보다 큰 쪽하고 2도 될 수 있어요. 뭐 2도 될 수 있는 거지. 2보다 작은 쪽하고 이게 얼마라 그랬니? 3.8까지 올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러면 또 여기 또 뭐가 올 수 있어요? 3도 올 수 있나요? 네, 3까지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만족해주는 정수 x의 값의 케이스를 좀 나눠주게 되면은 일단은 0은 못 오죠, 무조건. 네. 1이 올 수는 있어요. 그쵸? 왜냐하면 이게 한 1.1이고 여기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한 0. 얼마로 잡으면 1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x의 값이 2가 오는 것도 가능한 게 여기를 뭐 한 1.9로 잡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값이 얼마쯤 되면 되는 건지 한 2. 얼마쯤 되면 또 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를 1.9로 잡고 여기가 3.8이니까 여기가 한 3쯤이라고 잡게 되면은 3. 얼마라고 잡게 되면은 2도 되고 3도 되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3만 단독으로 올 수가 있나요? 지금 정수 x의 개수가 오로지 한 개라 그랬잖아. 네. 그 내 말은 3만 단독으로 올 수 있냐 이거야. 한 개만 와야 되잖아. 그 한 개가 3이 될 수 있냐 이거야. 아니요, 단독. 그거는 불가능하죠. 3은 단독으로 오는 게. 2도 달. 그쵸. 그리고 그쵸. 3만 단독으로 오는 건 불가능하고 2는 단독으로 올 수 있죠. 네. 그쵸. 그래서 올 수 있는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누니까 x가 얼마일 때랑 1일 때랑 또 얼마일 때가 되면 되는 거야? 2일 때가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얘기를 해주는 거냐? 여기에 해당하는 값을 우리가 얼마로 잡은 거냐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범위를 준 거고 여기에 범위를 준 건데 그때 우리가 값이 여기가 a제곱인 거지 사실은. 이 값을 우리가 a제곱으로 보는 거죠. 그쵸? 아닌가? 여기가 a제곱이니? 미안해요. 여기를 a제곱으로 본 거고요.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니? 2루트 2a 플러스 1. 플러스 1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a제곱의 값이 어디와 어디 사이 들어가 있으면서 1이 되기 위해서는 0과 1 전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a제곱이 0과 1 사이에 들어가 있으면서 여기까지 됐어요. 네. 동시에 2a 더하기 1이 되려면 1과 2 전에 와야 되는 거지. 2까지도 올 수 있는 건가 얘가? 얘가 2가 되더라도 그거보다 등호가 빠진 거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졸라 웃기네. 2a 더하기 1은 1보다는 무조건 커야 되고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 그쵸? 1보다 여기가 1이 되면 안 되죠. 여기 지금 빵꾸 뚫린 부분들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 범위를 만족시키라는 거지. x가 1일 때는. 그 한계가 1일 때는. 그럼 이걸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지금 뭘 구하라는 거야? 모든 실수 우리가 a의 값에 합을 구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뭐가 돼야 되는 거니? 여기서 뭐 딴 거 얘기가 없나요? 아무것도? 실수해서 뭐 2차식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그쵸?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나와야지 그러면은. 정훈아는 다 확인해. 그래서 복잡해? x가 1일 때랑 x가 이런 거 했잖아. 그 다음에 x가 1일 때랑 x가 2일 때로 나누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가 1일 때 a제곱 값의 범위 그 다음에 2a 더하기 1의 값의 범위를 우리가 이제 구해주시면은 a의 값은 이때는 사실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a의 값은 어떻게 되는 거냐? 0부터 1까지. 2분의
마이너스 아, 1부터 있어요. 1까지인데 여기서 0까지라 그랬죠?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럼 2분의 1이 되고 얘가 이렇게 되면은 0부터 이렇게까지 돼야 되는 거야? 네. 그러면은 이 범위도 만족시키고 이 범위도 만족시키려면은 a가 2분의 1과 0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건데 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얘기를 한 거네. 그러네. 그쵸? 네, 그래서 2a 마이너스 1을 정수로 끊어가서 2a 마이너스 1을 제일 작은 거니까 이거를 정수. 잠깐만 2a 마이너스 1이 2a 마이너스 1을 그럼 a 제곱 말고 2a 마이너스 1로 가는 그 정수 이렇게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사이로 세팅을 해서 얘를요. 네 하나씩 다 해가지고. 얘가 0일 때부터 네. 1일 때랑 2일 때랑 이 값이 근데 정수라고 얘기가 돼 있는 건가? 0부터 1까지 이런 식으로 범위. 얘가 0부터 1까지랑요. 잠깐만. 2a 플러스 1 값이 달라지니까. 아, 근데 이거 되게 복잡하게 풀어야 되네, 그러니까. 장난 아니네요, 문제 풀기가. 그러네. 21번이네 미친.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와우, 그쵸. 패스. 그럼 나머지가 이게 되는 게 아니네요, 지금 이럴 때가. 그럼 문제를 다르게 접근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나와서 정리가 다 된 건데, 그쵸. 작은 걸 그럼 기준으로 2a 마이너스 1이랑 a 제곱만 비교해주면 되지 않아요? 그치. 2a 마이너스 1이 더 작은지 a 제곱. 그래요. 보자. 이렇게 봐야 되겠다. 여기를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러네. 어우 씨 졸라 들어오졌네 문제가. 원래부터 더러웠어. 다시 보자. 그래서 여기가 요렇게 나온 게 맞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 x값이 범위가 요렇게 나오고 밑에서는 위에서 나오는 우리가 x값의 범위는 요렇게 나오니까는 서로 맞물린 데를 체크를 하게 된다면 원래는 이거면서 이거를 얘기해야 되는 거지 원래는. 네. 그쵸. 근데 a 제곱이 2a 마이너스 1보다 항상 커요? a의 제곱은 그쵸 2a 마이너스 1보다 항상 크거나 같죠. 아 넘어가면. 아 근데 아닌데 그렇게 되면 안 될 텐데 잠깐만.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아 a가 2분의 1일 때 잠깐만요. 아니 정수- a 제곱이 항상 커요, 맞아요. 크거나 크거나 같아요. 2a 마이너스 1보다는 너무 그쵸 2a 마이너스 1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죠. 근데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오는. 아씨 뭔 소리야. 잠깐만 그럼 이게 이렇게 되는데 그럼 같을 땐 어차피 1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쵸 얘는 무조건 얘보다는 큰 거죠. 확실한 거는 a 제곱이. 그러니까 어차피 이때 사이에서 정수가 근데 크거나 같을 수도 있잖아요. 한 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때 정수가? 네. 오로지 1, 3. 정수가 딱 한 개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 범위 안에서. 그럼 같을 때도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어차피 2a 마이너스 1이 작으면 a 제곱을 세팅해서 케이스 나눠서 하는 게 나아요. a 제곱을 저거 두 개만 바라보고 일단 있을 수가 수직선에 없는 게 그려봐요. 이게 원래는 이거잖아. a 제곱 0보다 이게 a 제곱이냐 이렇게? 네. a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가 하나가 나오고요. 근데 이 친구가 얼마가 되는 거야? 2a 플러스 1보다 작다가 나오게 될 때 마이너스 1이요. 그래서 겹칠 수는 있으니까는 얘가 얘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야 무조건. 근데 그 2a 마이너스 1이랑 a 제곱이랑 같으면 그 이거 해가 안 나오죠. 아니 등호가 둘 다 맞아요. 1부터 3까지여서 얘하고 얘가 같으면 나와요. 아 2a 마이너스 1이랑. 그 다음에 a 제곱 뒤에 2a 마이너스 1이 a 제곱 뒤에 2a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으면 되는 거고 네. 아 같아도 같아도 되는 거고. 네, 같아도 상관없어요. 이제 a 제곱을 0이랑 1 사이 이렇게 둬서 a 제곱이 그러면은 이제 0과 크고 1보다 0보다는 크거나 0보다 그냥 크고 네. 1보다 작을 때로 두고 네. 2a 플러스 1. 그럼 2a 플러스 1은 이렇게 해야 되겠네. 네 1보다는 소리야. 크고 2보다는 작거나 쓸때 갖다 같다까지 와도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어쨌든 요거와 요거를 만족시켜 줘야 되는 건데 문제는 그럼 얘가 정수가 어떻게 나오는 거지? 잠깐만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게 한 개가 돼야 된다. 그러면 0, 1, 0, 1, 0, 2분의 1인데. 아 잠깐만 이거 좀 보자. 문제가 좀 애매한데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되냐? 기다려봐봐. a가 2분의 1이고 a 제곱이 4분 그러면은 정수의 개수가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가 1이 되기 1개가 되기 위해서 만족시키는 실수 a 값을 근데 이거를 아까 했듯이 그냥 이렇게 했을 때 x의 값이
1이 하나가 나오려면 지금이 1일 때 본 거 아니에요? 그치 x가 1일 때 네. x가 1일 때로 본다면 그쵸 x가 1일 때로 본다면 맛이 갔냐 잠깐만 1일 때로 본다면 얘가 1보다 작은 데 있어야 되고 얘는 맞아요. 1보다는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은 데 네. 있어야 되는 건데 네. 그거를 만족을 시켜주는 실수 a의 값을 구하라는 거는 얘도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하는 실수를 구하라는 그럼 건데 0부터 2분의 1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때 이게 a를 풀면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고 네. a의 값의 범위는 0부터 2분의 1까지. 0부터 2분의 1까지. 2분의 1까지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0부터 2분의 1까지만 성립이 돼요. 그러면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니까 a는 0부터 2분의 1까지만 성립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러면 정수가 안 나와요. 아, A 값이니까. 그 a 값이 그러면은 a 값이 정수라는 게 없잖아. 그런 말이 없잖아. 네. 뭐야 이게? 그러면 범위로서 못 구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딱 그렇게 나오는 게 A는 1일 때밖에 안 나와요. 저희가 구할 수 있는 거. 무거워서 여기에 너무 찢어져 자자자자. A 1이면 1부터 3까지인데 그러면 딱 X 2일 때 하나 나오거든요. 그 이거를 좀 애매한 게 잠깐만 얘를 그러면은 와 6월 학평 2년. 2a-1과 x 값이 이건데 6월 학식이 어떻게? 2018년 5월 거죠. a 제곱은 그러면은 1보다는 그럼 2일 때도 한번 해보면 2일 때 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 x가 2일 때도 근데 이때 정수 x의 값이 A 제곱이 2분의 1이 되면 이거 뭐가 실마리가 풀릴 것 같은데 이게 2분의 1이 되면 잠깐만 왜 2분의 1일 때만 되는 거지 a 값이 2분의 1이 아닐 때는 안 되나 이 안에서? 아 쌤. 어? 2a-1을 기준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0이랑 2a-1을 비교해서 다시 이건 좀 정리를 좀 하고 풀자. 잠깐만 정리를 하고 풀어줄게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나 볼게요. 잠깐만 보고 6번부터 하면 돼. 126번을 좀 하고 할게요. 이거 죽겠네. 잠깐만 이거 대기. 126번 좀 빨리 보자. 너네 126번 푸는 동안 풀어놓을게 내가. 126번 봅시다. 126번 문제는 문제가 왜 이래? 자 2차 방정식에 한 근은 1과 2 사이에 있고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함수의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126번 문제는 우리가 1과 2 사이에 한 근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또 어디와 어디 사이에?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또 이렇게 한 근이 이렇게 존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때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이라는 얘기는 2차 함수의 개념으로 보면은 kx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7 x에다가 마이너스 5는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에 우리가 이제 한 근을 갖다가 저기 뭐가 돼야 되는 거냐 한 근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얘가 요렇게 되거나 맞아요? 네. 아니면 얘가 요렇게 될 때를 이야기하는 거 맞니? 맞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우리가 요렇게 될 때를 좀 생각을 해보자. 첫 번째 케이스를.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를 생각하면은 K가 양수일 때죠. 그래서 K가 양수일 때 우리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양수 나와야 되고 0과 1 집어넣으면 음수 나와야 되고 네. 2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양수가 나와야 되는 거니? 그럼 얘를 갖다가 우리가 잠깐 fx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다 적을게요. f 마이너스 1이라는 값하고요. 그게 뭐가 돼야 돼? f 마이너스 1은 양수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f2도 양수가 돼야 되는 거고 f0은 얼마가 되는 거야? 음수가 돼야 되고 f1도 뭐가 돼야 되는 거니? 음수가 돼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동시에 결국에는 다 뭐 해줘야 되는 거냐?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값을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럼 f-1을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이 친구가 얼마가 되는 거냐 하면은 우리가 k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k제곱에다가 플러스 7,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7이냐?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2가 이렇게 될 때 K값의 범위를 하나 구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K에 대한 2차 부등식이 해도 구하고 그 다음에 2 집어넣게 되면 요것도 4K에다가 마이너스 2K 제곱에다가 2 집어넣으면은 그래 더하기 14에다가 마이너스 5를 한 게 0보다 클 때. 그래서 결국엔 이 4개의 우리가 2차 부등식의 범위들의 무슨 범위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공통 범위를 구해주면 되는 거 맞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공통 부분들을 K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눠서 구해주시면 되겠지. 얘는. 그쵸? 잠깐 121번 문제는 좀 내가 하고 해줄게요. 그리고 뒤에로 좀 잠깐 넘어갑시다 일단은. 이래 직사각형 안에요. 우리가 가로 세로의 길이가 6하고 4인 사각형 안에 우리가 한 변의 길이가 K인 정사각형을 놨다 이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냐. 물론 이제 좌표에 올리는 것도 방법인데 하나에 요 친구가 6이고 요 친구가 이제 얼마야? 4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변이 K인 우리가 이제 정사각형을 하나 놓고요. 첫 번째 거 당연히 기억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피타를 쓰면 되는 거죠. 지금 이게 다 선분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 그치? 이거. 그쵸? 이러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뭘 얘기한 거냐면은 우리가 A2의 제곱이라는 친구랑 CG의 제곱. 그러니까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인데 이 친구를 여러분들이 이제 다 수선의 발들로 표현을 해주면 이제 4개의 문자로 이게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길이를 우리가 A라고 하면 여기 길이도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고요. 맞죠? 여기 길이를 수선의 발을 내렸으니까 B라고 하면은 요 길이도 뭐가 되는 거니? 이제 B가 되는 거니? 이렇게? 그리고 수선의 발들을 내린 거기 때문에 여기를 C라고 하고 여기도 C가 되고 여기를 D라고 하면 여기도 D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요 길이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맞죠? 요 길이의 제곱은 C제곱 더하기 D제곱인데 반대편으로 B제곱 더하기 C제곱과 A제곱 더하기 D제곱을 더해도 우리가 저희 결합법칙,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기억은 뭐가 된다? 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기억은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니은으로 봅시다. 니은은 뭐야? 한 변의 길이가 1일 때, 그러니까 요 길이가 얼마라는 거예요? 우리가 1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1일 때 니은을 보시니까는 문제에서 뭐라고 써 있는 거야? A2라는 친구랑 DH라는 친구가 얼마래? 2분의 루트 13이면 BF라는 녀석의 길이는 2분의 5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걸 이제 어떻게 해줄까요? 그러면은 해줄 수 있는 게 뭐 없을까? 한 변의 길이가 1이면 대입해요.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네. C 더하기 D가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고요. A 더하기 B는 얼마가 되는 거니? 5가 되는 거니?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 보고 A2라는 친구가 바로 누구냐면은 A2라는 친구가 얘가 되는 거고 맞죠? 네. 그 다음에 DH는 얘가 되는 건데 이 길이가 서로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같아야 되니까는 A하고 B도 서로 어때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A하고 B는 또 같은 상황이죠. 그럼 A의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 2분의 5가 되는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좌표에다 올려놓지 않고 그냥 문제 풀려면은 그쵸? 그 다음에 B의 값도 당연히 얼마가 된다? 2분의 5가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지금 A2라는 친구가 요 친구가 얼마라고 한 거냐면은 2분의 루트 13이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요 길이가 지금 A 값이 2분의 5라는 거를 알고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얘가 2분의 루트 13이 된다는 얘기는 요거 제곱인 4분의 25. 이 씨밥 안 되는데? 그래서 거짓이에요. 그쵸? 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거 자체가 빗변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쵸? 말이 안 되죠? 이게 2분의 루트 13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는 뭐냐면 니은 조건에서 이거 자체가 문제인 거야. A, 2라는 친구랑 DH라는 길이 자체가 같게 되면은 그치?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한 변의 길이가 K라는 우리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이 된다면 얘네들이 같았을 때 무조건 이 2분의 루트 13보다 여기에 빗변 말고 밑변이 더 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모순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니은은 뭐가 되는 거야?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두 번째 갑시다. K가 2일 때 우리가 두 사다리꼴의 넓이의 합이 10이다. 그럼 여기가 이제 2니까요. 그럼 여기도 이제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도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네요.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지금 요 사다리꼴 말하는 거죠. 요거. 아닌가? 옆에 거? 지금 A, B, E, F니까 이 양옆에 날개 모양의 사다리꼴 두 개의 넓이의 합을 구하는 건데 맞죠? 예. 그럼 여기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은 6이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높이를 그럼 우리는 A라고 볼 수 있는 거 맞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넓이는 몇 A가 되는 거야? 3A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높이가 B가 되는 거니까 3B가 되는 건데 언제라 그랬어? K의 값이 2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K의 값이 2가 되는 거니까는 A랑 어차피 구하는 넓이의 합은 그러면 3A랑 3B를 더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3으로 묶으면 A 더하기 B가 되는 건데 A 더하기 B라는 친구가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여기가 2가 되다 보니까 A 더하기 B는 4가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넓이의 합은 항상 얼마가 된다? 12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좌표 평면 위에다가 올려놓지 않고도 문제를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진짜 3일 더하기 3일 어디서 나온 이 친구가 밑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분의 1 한 거잖아. 네. 3일 4 더하기 2랑 A를 곱해서 반으로 나누면 됐지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A2랑 BF랑 같지 않아요? 어느 거랑? A2랑 BF랑 같지 않아요? A제곱 BF랑
여기는 D제곱이잖아. 얘는 C제곱이고. 그러니까 이건 같다고 볼 수는 없죠, 일단은. 이게 만약에 정사각형이 이쪽 위에 가서 올라가 있으면 그때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또 그 다음 거 밑, 그러면 저기서 A가 2분의 루트 2분의 13이면 이게 2분의 루트 2분의 13이면 A제곱 더하기 C제곱은 2분의 루트 13이잖아. B제곱 더하기 C제곱도 2분의 루트 13이 돼야 되겠네, 그러면은. 네. 그쵸?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A하고 얘가 같다는 얘기는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길이하고. 네. 이 길이가 같다는 얘기는 이 길이가 같으니까 위에 불가피하게 얘하고 얘가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에 그냥 2분의 우리가 루트 13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럼 여기는 이제 C가 되면은 우리는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뺀 다음에 루트 씌우는 그 다음에 그럼 4분의 13에서 C의 제곱을 뺀 다음에 루트를 씌운 거에 두 개의 길이가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쵸? 네. 근데 이 친구는 선생님 2분 어쨌든간 2분의 13이니? 네. 왜 이거 제곱하면 얼마야? 그 4분의 13에. 아래도 루트 있어요. 여기도 루트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게 2분의 13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네. 그쵸? 근데 지금 여기가 지금 전체 길이가 6이잖아요. 네. 오. 그러면은 둘이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니은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 네. 니은은 다시 얘기하면 A랑 DH가 같다는 얘기는 이 길이 A하고 B가 같다는 얘기고, 그럼 A하고 B가 같으려면은 K의 값이 만약에 0. 얼마가 나오던지 A 더하기 B는 6보단 작아야 될 거 아니야. 네. 그치? 네. A 더하기 B는 이렇게 되려면 A 더하기 B는 뭐 부등식으로 굳이 얘기하자면 우리가 6보다는 무조건 서로 어때야 되는 거예요? 작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A하고 B가 같아야 되니까 A 한 놈은 3보다는 어때야 되는 거야? 작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3보다 작은 놈을 제곱하니까 얘는 9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고. 이걸 어떻게 얘기를 했지? 잠깐만, 니은이 왜 그러지? 니은이 아까 해결이 안 됐나 이게? 잠깐만. 그리고 K가 1이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 네. 여기는 K가 1이라고 나와가 있네요. 그럼 이렇게 되겠네. A하고 B는 무조건 2분의 5가 되는데 얘가 2분의 루트 13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냥? 얘는 그러면은 여기 루트가 여기까지 있는 거야? 네. 그럼 얘는 2분의 13이잖아, 제곱을 하면. 근데 이거 제곱하게 되면 얼마 되는 거냐? 4분의 25가 되는 거니까. 2분의 1인데요, C가 그러면? 그러면 C가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이 루트 아닌가? 4분의 1 나오는데 그러면. 다시 해보자. 니은 봐봐봐. 다시 해보자, 그래. 2분의 13 빼기 2분의 아니야, 다시. 맞아. 2분의 5 맞아. 2분의 5 맞아요. 이거 2분의 5 아니야, A하고 B가? 그래서 틀린 거예요. 얘가 1이 되면은, 그래서 얘가 2분의 5고 얘가 2분의 5인데, 그러면은 이 친구 제곱 더하기 이 친구 제곱은 이거 제곱이에요? 네, 4분의 25, 4분의 그러면 2분의 13은 4분의 C가 25 더하기 근데 맞지 않아요? C의 제곱이에요? 그럼 4분의 28이야, 이렇게? 2분의 1 나와요. 그러면은 4분의 3이 되는 거냐, C 제곱이? 네. 네? 4분의 1이요, 4분의 1. 23이요. 2분의 13이니까 네, 4분의 26이니까. 네. 그럼 4분의 1이 나오니까. 그렇게 되면 C가 2분의 1이 나오는데 BF가 뭐라 그랬냐면은 BF가 이게 얼마라 그런 거야? 2분의 5요. 2분의 5라고 한 거죠. 근데 여기가 2분의 5인 건 확실하죠? 네. 그리고 이때 C가 여기가 그럼 2분의 1이 되는 거잖아. 네. 그러면은 여기 값 비례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여기가 2분의 3이 되는 거냐? 아이씨. 맞아요? 네. 그쵸? 이거 더하기 이게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한 게 4분의 25 더하기 9니까 34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다가 루트를 씌우면 2분의 5가 안 나온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됐죠? 됐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같이 봅시다. 할 수 있는데 왜 너? 84번은 뭐냐면은 좌표평면 위에다가 우리가 격자점이란다. 좌표평면 위에다가 점들을 찍어주는 거죠. 그리고선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어떤 주어진 하나의 삼각형에서 만들어지는 무게중심들을, 그치, 한 변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정삼각형들을 연결해갖고 그 정삼각형들의 무게중심을 연결한 삼각형들은 항상 정삼각형이 된다. 그럼 둘레 구하면 우리는 그냥 하나만 구하면 되잖아요. 세 개 다 구할 필요 없죠. 네. 한 개만 구해서 3배를 하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좌표평면 위에 점이 0, x가 0, 그치? 2루트 3이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쵸? 요 점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6, 2루트 3이라는 하나의 점이 하나가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6,
2루트 3이라는 점이 하나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뭐냐? 0, 또 마이너스 4루트 3이라는 녀석을 연결한 이렇게 생긴 이거 직각삼각형이냐? 이 직각삼각형에 우리가 한 변들을 정삼각형으로 하게끔 만드시면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긴 요게 있고 그다음 뭐 여기는 뭐 이렇게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무게중심과 여기에 무게중심을 연결하고 여기는 굳이 구하지 않더라도 정삼각형이 나오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냥 요 한 변의 길이만 구해서 전체의 몇 배를 해주자 3배를 해주면 답이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뭐 해주면 되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여기에 그러면 우리가 좌표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좌표를 조금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여기에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 맞지요? 그쵸?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우리가 두 개가 0이고 6이니까 여기 x좌표는 3이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우리가 전체 요 점에서의 3분의 1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길이비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렇게 가. 그냥 이렇게 잘라봐. 그럼 여기가 몇 도야? 30도잖아요. 정삼각형이니까. 여기가 60도잖아요. 그럼 여기가 90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는, 여기가 60도잖아요. 맞아, 안 맞아? 미안하다. 오늘 왜 이렇게 좀 힘들다. 내가 30도, 60도, 90도가 되는 거니까는 지금 요 길이가 3 되는 거 맞아요? 네. 그러니까는 요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3이요. 루트 3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y좌표가 루트 3, 여기 높이가 루트 3이니까는 2루트 3에다가 우리가 루트 3 더하니까 여기는 3루트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될 거라고요. 무슨 말하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지금 뭐야? 2루트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4루트 3이잖아? 네. 그럼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루트 3이니까는 여기 중점은 y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3인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리고선 이걸 또 어떻게 이렇게 연결을 해. 그래서 요 길이가 결국에는 이 길이에다 마이너스 붙인 게 x좌표가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3.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가 얼마라 그랬어? 루트 3이라고 한 거냐? 네. 아니지. 여기는 그럼 얼마야? 루트 3. 여기는 3루트 3이에요, 그럼 길이가? 네.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가 돼? 마이너스 3이 되겠네. 그러니까 요 점과 요 점, 두 점 사이 거리에 몇 배를 해주면 된다? 3배를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다음 장으로 좀 넘어갑시다. 직선의 방정식인데요. 달라. 이쪽에 이제 직선의 방정식 파트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만나냐? 첫 번째가 연결되는 고리들이 적어 보세요. 직선의 방정식은요. 6루트 21. 여러분들이 1차 함수하고는 조금 다른 게 1차 함수에서 우리가 얘는 함수가 아니지만 그쵸? 직선의 방정식은 될 수가 있는 거지, 동현아. 맞냐? 이해 가요? 그쵸? 그래서 이게 직선의 방정식은 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 어디서 크게 두 가지랑 연결이 되냐면 첫 번째가 바로 원방에서 원에 얘들아 적어봐요. 뭐예요 이게? 접선의 방정식에서 한번 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미분 파트에서 우리가 곡선들의 접선의 방정식하고 많이 연결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들이 다 접선의 방정식들하고 주로 연결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미분에서도 접선의 방정식 구하려면은 직방의 개념 써야 되는 거고 원의 접선에서도 우리가 뭘 해줘야 되는 거야? 그 직선의 방정식을 써줘야 되는 건데 요 직선의 방정식에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이 관점을 달리해야 될 게 기울기만 주어졌을 때 맞아? 네. 또는 어떤 지나는 정점 하나만 주어져 있을 때에도 너네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식을 세워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1차항의 개수를 x로 놓고 얘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미지수로 세팅하면 되는 거고 맞죠? 정점을 우리가 a, b가 지난다라고 얘기한다면 기울기를 우리가 미지수로 놓고 뭐로 놔야 되는 거야? x-a 플러스 b라는 형태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종합해서 묶어보건데 우리가 예를 들면 y라는 친구는 mx 플러스 만약에 3m 빼기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에 얘가 기울기고 얘가 y절편인데 이걸 가지고 아무 정보가 없는 게 아니라 m으로 묶었을 때 x의 좌표가 마이너스 3일 때 y좌표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방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더라. 맞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나중에 이게 어디로 넘어가냐면 직선의 방정식이 벡터 쪽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새롭게 직선의 방정식 도출하는 거를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공간에서는 막 기울기 같은 게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너네들이 그때는 이제 벡터에서 나가면 되는 건데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뭘로 가시면 되는 거냐 하면은 또 배워야 될 개념 중에 하나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방과 그 다음에 a'(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이라는 직방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원방에서도 이 개념 많이 쓰죠. 직선 더하기 K 또 다른 직선이 뭐가 되더라? 0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게 바로 두 직선의 그 마이너스 1은 뭐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K가 마이너스 1 된 거고요. 요때는 그냥 우리가 어떻게 주면 되는 거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직선 더하기 K 직선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해줘야 될 게 바로 뭐야? 점과 뭘 얘기하는 거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갖다가 구해주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사실은 원래는요. 같이 요거 한번 적어봅시다. 같이 한번 적어볼 건데요. 요런 개념들도 같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선이 있어요. 맞지요? 점과 직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점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니? 보통 x1, y1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놨나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최단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때 우리가 거리를 얘기하시면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또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뭘 해주면 되는 거냐면은 연립을 해서 구하셔도 되고요. 사실은 연립해서 교점 구한 다음에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임의의 점을 갖다가 제가 예를 들면 x2, y2라고 얘기를 하자 이거죠. 맞아요? 그럼 원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뭐가 되는 거니? x 빼기 x1 빼기 x2의 제곱 더하기. 맞아요? y1 빼기 y2의 전체 이렇게 제곱으로 봐줄 수 있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실수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랑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곱한 거는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ax 플러스 by라는 친구의 전체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를 하나를 바로 잡고 여기에 우리가 이제 뭘 하냐면은 1제곱 더하기 1제곱을 써주는 거야. 그쵸? 그렇게 되면 얘가 어떤 부등식이 성립되는 거냐? 얘를 여기를 x로 보고 얘를 y로 보고 요걸 a로 보고 요걸 b로 본다면 얘하고 얘 곱하면 그냥 얘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니? x 빼기 x2에다가요. 맞죠? y 빼기 y2의 전체의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럼 이 친구의 값은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x2하고 y2라는 친구는 여기 직선 위에 성립하는 부등식인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는 ax2 플러스 by2 플러스 c는 0이라는 우리가 하나의 식을 만들어낼 수 있음과 동시에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자. 미안, 요걸 이렇게 얘기해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걸 이렇게 달아. 그냥 미친 척하고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하나 달아줄게. 그럼 여기를 코시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ax1 빼기 ax2 더하기 by1 빼기 by2의 전체의 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ax2 빼기 by2 1로 넘기면은 얘네 두 개가 c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은 ax1 플러스 by1 더하기 c의 전체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 맞냐 안 맞냐? 그럼 이 친구가 샥 넘어가서 어차피 양수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바꿀 수 있는 거 맞니? 그쵸? 그쵸? 이렇게 바뀌어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인데 루트가 있어야 되는 거였나 원래? 그렇죠. 여기가 그렇죠. 여기가 이제 뭐니 그러면은 원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달았는데 코시를 그대로 베끼는 거야 복사해서. 그 얘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는 내 거리 안 나와요. 그럼 이쪽은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그냥 원래는 점과 직선 거리 구할 때 루트 씌워야 되는 거 아니야? 맞으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아니라 그냥 코시를 쓰는 거야. 그냥 코시. 그냥 코시로 쓰는 거죠. 잠깐만요. 그냥 코시를 쓰면은 저기 자체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위에 거는 절대 그쵸. 여기에다가 우리가 루트를 씌워야 되는 거죠. 원래 두 점 사이 거리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x1 빼기 x2의 제곱 더하기 y1 빼기 y2의 전체의 제곱 여기다가 루트를 씌운 거네요. 그럼 분자에다가 루트 씌우면 우리 절대값이랑 똑같아 안 똑같아? 그래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의 절대값이 온 게 최소값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시-슈바르츠를 이용해서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의 최소값도 하나의 증명이 될 수가 있겠죠? 맞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거지로 이 친구를 곱해서 코시를 만들어주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의 최소값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면서 아시겠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얘네들을 제발 좀 막 좌표평면에다가 이쁘게 그리지 말고 존나 대충 막 그려. 그러다가 문제가 안 풀리면 그때 똑바로 그리라고. 알았죠? 시간 없으니까. 원방도 마찬가지예요. 원방도 존나 이쁘게 막 그리고 앉아있으면은 딴 문제 하나도 못 풀어 그 시간에. 그래서 존나 대충 막 그려. 그러고서 안 되면 그때 좌표에다가 올리자고 항상. 알았죠? 순서를 그렇게 좀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해주셔야 될 게 48번. 그 다음에 49번을 좀 할 거예요. 48번하고 49번은 같은 문제인데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들의 특징들이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시키려면 한 꼭지점과 걔네들의 중점을 갖다가 지나면 되는 거고요.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에서는 대각선의 교점을 지날 때가 2등분이 되고요. 원에서는 뭐만 지나면 되는 거야? 중심만 지나면 되겠죠. 맞죠?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구를 딱 반으로 쪼개고 싶으면 구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으로 잘라버리면 무조건 넓이는 다 부피는 2등분 되겠죠. 여기서 넓이가 2등분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